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를 들끓게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 맥페란이라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약을 잘못 써서 증상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창원지법 형사 3-2부가 내린 2심 판결인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형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의 유죄를 줄 사안인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임현택 의협회장도 페이스북에 아주 거친 비판의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자, 80대 환자 B씨가 의사 A씨를 찾았습니다. 자, 이 B씨는 1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이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의사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라고 하자 의사는 맥페란 주사를 처방했는데, 이 맥페란은 소화기 계통 약물로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흔히 쓰이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많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런 약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은 이후에 이 환자 B씨의 어떤 증상이 악화됐다. 전신 쇠약, 그리고 발음 장애, 이런 어떤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 약물 때문이다라고 지금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잘못 써서 증상이 악화됐으니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건데, 자, 이 약 때문에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가 왔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갸우뚱하게 되는데, 아니 80대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내 전신이 쇠약해지고 발음 장애가 왔다. 아니 이게 약물 때문인가요? 아니면 파킨슨병이 어떤 악화 또는 진행되었기 때문인가요? 저는 여기서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는데, 어떻게 법원이 이 인과관계를, 이런 어떤 발음 장애, 전신 쇠약의 그 원인을 단순히 이 약물 때문이다라고 지목한 것인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1심과 2심 모두 A씨가 B씨의 파킨슨병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주사액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건 과실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사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고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런 유죄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참 의사분들이 뭔가 고령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이 환자들은 정말 받으려 하지 않겠다,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려고 하겠다라는 생각부터 딱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대한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학회가 있습니다. KMDS가 10일 성명서를 냈는데,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 및 고령의 퇴행성 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맥페란은 환자들의 구역, 구토 등을 조절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이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 이외 수많은 약물 역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서 이런 약물들의 투여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 및 약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 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죠. 지금 파킨슨병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약물을 처방했다, 이게 과실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병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약을 그럼 처방하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이 약을 뭐 장기 복용할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모든 약에는 온갖 부작용이 이만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100% 이런 약물을 처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지인의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그 테니스 라켓에 눈을 맞아서 굉장히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쪽 눈이 완전히 시력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병원 2군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해당 부위가 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는 부위여서 건드렸다가는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병원, 2번째 병원을 찾았더니 혈관이 정말 집중된 부위여서 위험한 부위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 수술을 했고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확보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과실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번째 케이스와 같은 의사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죄 판결에 많은 의료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저는 환자들의 피해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왔는데, 의사 출신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판결이 의료계를 뒤흔든다.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크리라는 전문가적인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어떤 약도 처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환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게 허가받은 약은 맥페린 단 하나다. 소아와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 하에 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규제에 묶여서 적절한 다른 약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단센트론이라는 약이 있다라고 하네요. 온단센트론도 구토에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항암 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 환자에게 이 약을 쓰게 되면 그 의사는 과잉 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개되지도 않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에 맞춰 약을 못 쓰게 만드는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또 책임을 묻는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수를 인정할지라도 심평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 비난에 진료비 삭감,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죠.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료진들의 어떤 불만이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롱조로 심평의학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약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걸 보건 당국에서는 과잉 진료다 또는 소극적 진료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료계를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에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은 신뢰할 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의료대란에서도 관통하는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전문가와 현장을 무시하는 것. 전문가와 현장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모든 것이 무리수가 되고 모든 것에서 탈이 나는 것이죠. 좀 이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 곳에도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구멍과 너무나 많은 규제가 전문가들을 괴롭히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